2019학년도 오늘 치른 모의고사 자연계열 부분의 논술고사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교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논술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소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수한 그 수준과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제된 문항들의 소재는 직선, 부등식, 또 2차, 3차 다항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함수의 미분과 정적분, 입체도형의 부피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첫 번째 문항의 핵심 포인트는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고요. 또한 1차 함수와 절대값이 결합된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수리적 능력의 여부를 체크하고, 또한 그래프를 활용해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수학 개념의 종합적 활용 능력에 대해서 체크하고자 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소문항 1번을 보시면 두 개의 식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 부분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문항인데요. 0보다 작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그 수식이 양수일 수도 있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음수인 경우, 첫 번째의 경우가 음수면 두 번째의 경우는 양수,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표시하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인데요. 경계를 그리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 y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x-2 플러스 4는 약간 V-쉐입의 이 그래프인데요. V-쉐입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약간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이고, 여러분 학생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y는 x 플러스 2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4는 바로 이 모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계를 그리고 나서 이 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와 4의 구간 사이에서는 이 평행사 변형의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두 번째 문항의 경우는 역시 경계선을 먼저 그려보면, 경계선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을 구할 수 있고요. x의 범위에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그 가운데의 경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경우, 또 큰 경우로 나누어서 보시면 상수함수와 또 다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약간 이런 계단식의 모양이 나오고,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 영역을 표시하면 아래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문항이 아마 가장 조금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문항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절대값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쪽과 뒤쪽에 절대값 크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우선 절대값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 위해서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모두 다 양수인 경우 첫 번째 경우, 또 모두 다 음수인 경우 두 번째 경우,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인 경우, 한쪽은 음수, 한쪽은 양수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영역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인데요. 경계선을 그려야 하고, 경계선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V-쉐입의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는 V-쉐입, 하나는 그거를 뒤집어 놓은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첫 번째 경우에는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값을 다 없앨 수 있고요. 없애고 나서 정리하고 나면 그러니까 2번 문항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번 문항의 영역과 지금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이 세 개의 영역을 만족하는 영역을 저희들이 구해야 합니다.
구하기 위해서 이 영역과 부등식에서 주어진 영역과 첫 번째 조건의 경계 부분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값이 나오고요. 또한 다른 그래프와 또 만나는 부분을 구해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6에서 만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계 부분을 다 해결하고 나면 이 세 개의 영역을 만족하는 점을 찍어보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두 번째 케이스를 그려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평행사변형의 안쪽 부분이고요. 마지막 경우는 요 바깥쪽 삼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다 결합을 해보면 합집합을 구해보면 이러한 정사각형 두 개와 평행사변형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구해보시면 이게 가로가 4고 세로가 4고 평행사변형의 가로가 4, 높이가 4여서 면적을 구해보시면 48인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의 핵심 포인트는 2차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자연 로그함수를 이용하는 합성함수의 미분값을 구할 수 있는지, 또 1:1 대응이 되는 함수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또한 증가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소값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역함수의 미분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지수와 로그함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소문항을 보시면 해결하기 위해서 hx는 f와 g의 합성함수입니다. f는 지수함수이고요, 로그함수이고요. g는 다항함수인데 우선 g를 조금 정리해 봅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주에서 이 g라는 함수는 1:1 대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자연 로그 함수도 여전히 1:1 대응이 되는 함수인 것을, 증가함수인 걸 저희가 알고 있죠. 두 개의 1:1 대응이 되는 함수의 합성함수도 역시 1:1 대응 함수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최대 범위는 여기까지는 이 범위가 맞는데요. 문제에서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h 프라임 x,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결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가 양수가 되는 범위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범위는 가능한 최대 범위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문항에서는 문제 1에서 정한 x의 범위에서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1이라는 것을 이미 안다고 가정했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함수에서 gx가 최소일 때 이 합성함수가 최소라는 것을 우선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자연 로그함수는 증가함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합성함수는 gx가 최소값일 때 전체 합성함수가 최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정한 범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gx가 이미 증가함수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x가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최소값은 a-1입니다. 2를 대입했을 때 값이죠. 자, 그렇다면 합성함수 h는 최소값으로 1에서 x에 2를 대입한 값이 바로 최소값인데요. 그 값을 계산하면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h가 1에서의 값이 1이다, 최소값이 1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식을 그러니까 이게 1이라고 놓고 a를 계산을 하면 a가 이와 같은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문제 1에서 정한 x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hx의 역함수를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요, y의 값이 로그 함수의 1 플러스 2의 a제곱이라고 주어졌을 때 도함수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hx가 이 주어진 값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언제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hx가 정확히 log의 1 플러스 2 to the a인 이 값을 가진 경우는 지수함수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와 a가 같은 경우이므로 x에 대해서 해를 구하면 x가 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1에서 유도한 h'x를 이용을 해서요, x가 2일 때 dy분의 dx를 계산하는 값은 h'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2는 2를 집어넣었을 때 저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구하는 값은 최종 답은 이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걸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자, 3번 문항은 핵심 포인트는 정적분을 활용해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느냐, 도함수를 활용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은 이것은 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릇인데요. 위에가 반지름의 반이 잘려나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도 그릇인데요. 모두 그 횡 단면을 보시면 항상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높이에 따라서 이 반지름이 변하는데, 반지름이 높이에 따른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은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먼저 부피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그릇의 부피, 높이는 이미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릇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보시면은 단면적의, 이게 약간 그림이 화살표가 여기를 딱 지칭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면적의 반지름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h 높이가 주어지면 반지름이 함수로 나타나 있고,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부피에 대한 식을 유도해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배우셨을 텐데요.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그래서 부피가 높이가 0에서 3 사이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을 계산을 하시면 쉽게 이러한 답을 구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의 그림 그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저희가 그 정적분의 식을 이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면이 어떻게 지금 본 거냐면, 이 가운데 이 센터를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x축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식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움직이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9파이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2번 문제에서는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 h가 1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h가 1일 때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피는 현재 h 높이에 따라서 계속 부피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피의 함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피 세 번째 문항으로 사실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약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함수를 아까는 0에서 3이었는데 0에서 3이 아니라 위쪽 그 마지막 범위를 0에서 h로 두고 부피를 계산하면 이렇게 다항함수의 꼴이 나오는 걸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h가 1일 때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h에다 1을 넣으면 6분의 7파이가 쉽게 나오고요. 두 번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계산했다면 이제 부피의 함수 이 경우에는 h 빼기 2를 집어넣는 것이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계산을 하시면 h의 함수로 표현이 되고 h의 2를 집어넣으면 부피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3번 마지막 문항에서는 두 그릇의 높이가 같도록 물을 담을 때 각각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가 같아지는 높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있다라고 문제에서는 단정하고 그거를 보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두 부피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두 부피의 차이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부피의 차이에 대한 함수를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FH입니다. 그 부피의 차이의 함수를 표현하면 이러한
함수, 이런 다항함수인데 파이 h 곱하기 gh 부분, 이걸gh라고 저희가 쓰겠습니다. 이게 0이 될 때를 얘기하는데 앞부분 h가 0일 때가 분명히 나오죠. 물론 처음에는 부피가 높이가 당연히 같았죠. 부피가 0입니다. 그런데 GH에서 그러면 부피가 같아지는 높이가 실제 나타날 텐데 그 GH가 언제 0이 되느냐,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서, H는 현재 0에서 3 사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 GH가 근을 갖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그래프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그래프의 모양을 좀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극점을 찾으심으로 인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고, 극소값이 이래서 생겼는데 3 부분에서의 값을 넣어보면 극소값에서는 음수인데 3에서의 경계에서의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양수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 이야기는 이 함수가 바로 이 1과 3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보여도 좋습니다. 사실 그것도 분명히 맞는 답이죠. 그래서 1과 3 사이에 사실은 근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0과 3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애를 하나 보여드리면, 또 다른 방식은 도함수나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는 방법은 이 부피의 차이에 해당한 FH라는 다항함수는 이미 닫힌 구간에서 우리가 연속함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서 양쪽 끝에서의 값을 계산했을 때 한쪽은 음수이고 다른 한쪽에선 양수가 되는 경우에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그 구간 사이에서 반드시 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 3 사이에 반드시 근이 하나는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0과 3 사이에 반드시 부피가 같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논술고사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여러분이 충분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서 내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심화학습을 좀 더 하신다면 논술고사에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논술고사에서 또 성공하시고 저희 입시 이화여대 많이 지원하여 주셔서 내년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